안녕하세요. 합리적인 소비 전략 방송 TM보스 채널의 TM보스입니다. 감성비 대 가성비 자전거 브랜드 1편에 이어 이번에는 2편을 준비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요청하셨던 비앙키, 가철리, 포커스를 비롯한 5개의 자전거 브랜드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현존하는 브랜드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자전거이자 이태리 감성 끝판왕 비앙키입니다. 1885년 예술의 도시 밀라노의 한 골목 니론의 7번가에서 21세 청년 에도아르도 비앙키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자전거 공방 비앙키를 엽니다. 7번가의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비앙키는 시대 흐름에 빠르게 반응하는 브랜드였는데요. 유행하던 거대한 앞바퀴를 가진 신사 자전거 대신 다들 아시죠? 빈폴, 앞뒤 바퀴가 같고 체인으로 구동하는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1888년에는 공기 주입식 타이어를 사용한 자전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비앙키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자전거 부대의 군용 자전거를 납품한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요. 앞뒤 풀 서스펜션 장착에 접이식 방식으로 어깨에 멜 수 있거나 끌바가 가능하도록 만든 군용으로는 아주 적합했죠. 비앙키는 이탈리아어로 하얗다라는 뜻인데요. 정작 비앙키 하면 떠오르는 색깔은 뭐죠? 체레스터 그린이라고 알려져 있는 영롱한 민트 컬러입니다. 비앙키가 이 체레스터 그린을 아이덴티티로 삼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카더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00년대 후반 사보이의 여왕 마르게리타를 위해 비앙키가 세계 최초 여성용 자전거를 만들고 여왕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이에 감동한 마르게리타 여왕이 자신의 초록색 눈동자 색깔을 하사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나폴리를 방문한 마르게리타 여왕을 위해 당대 최고의 셰프가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하는 피자를 만들었고 자신의 이름을 딴 마르게리타 피자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앙키가 있는 밀라노 인근이 옥색과도 같은 하늘을 본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유력한 썰로 여겨지고 있는 유래는 1차 세계대전 이후 군용 목적으로 대량 생산된 민트색 페인트를 싸게 구입해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비앙키가 오토바이와 자동차도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모터와 페달이 함께 있는 모페드로 시작을 했었고요. 점점 현대식 바이크도 개발했습니다. 이거 모페드 알면은 옛날 사람인데 1964년까지 꾸준히 오토바이를 생산을 했고요. 1955년에는 비앙키,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 피아트, 타이어 회사 피렐리는 합작회사 오토 비앙키를 설립했습니다. 대표적인 모델은 1969년 출시한 A112라는 모델이고요. 이 오토 비앙키는 피아트에 인수되어 계속 운영되다 1995년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비앙키 130년 역사상 최고의 선수는 안젤로 파우스토 코피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피가 1950년대 비앙키 사이클 팀에서 활동하는 동안 지로디 이탈리아 우승만 4번을 하는 등 엄청난 횟수의 기록을 세운 덕분에 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최고 중에 최고 일 캄피오니시모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비앙키는 챔피언의 자전거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비앙키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모델은 엔듀어런스 타입인 니론의 7라인인데요. 비앙키가 처음 시작된 니론의 7번가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모델입니다. 로드 여신들이 아이템이기도 하며 비앙키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105급과 클라리스급의 구동계를 원하며 100만원 전후의 가격대로 비앙키에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은 바로 지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앙키가 감성비 브랜드이기 때문에 성능이 좋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부 있으실 텐데요. 사실 비앙키는 누구보다 혁신적인 기술을 연구하는 브랜드입니다. 대표적으로 카운터베일의 기술이 있는데요. 카본 프레임 진동 억제 기술로 프레임과 포크의 강성을 향상시키면서도 최대 80%의 진동을 흡수하는 특허 출원 기술입니다. 스페셜리시마, 인피니트 CV, 아킬라 CV 등 상위 모델에 주로 적용되는 기술인데요. 탁구공 튀기는 거 보이시죠? 비앙키 대표적인 모델로는 플래그십 로드바이크 레이싱, 스페셜리시마 슈퍼레코드, 올라운드 샘플의 엔듀어런스 모델, 인피니토가 있습니다. 감성비를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근본적인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지만 이 플래그십 모델들 가격이 후덜덜하죠. 와우, 가지고 싶다. 독일 기술의 완벽함과 세계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캐니언은 1985년
독일의 로만 아놀드가 세운 자전거 딜러사로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비주얼이죠? 권혜여 씨 닮은. 1996년부터 자전거를 자체 생산하면서 지금이 캐니언이 되었는데요. 가장 빠른 자전거를 만들기 위한 기술은 다름 아닌 창의성이다라는 철학으로 꾸준히 자전거 생산 연구를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캐니언은 독특한 소비유통 직판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브랜드입니다. 대리점 없이 회사에서 소비자에게 바로 배송해 주는데요. 중간 마진이 없어지면서 가격 합리성이 높아졌습니다. 배송된 자전거는 가이드북을 따라 조립만 하면 되는데요. 국내에는 AS 센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수리는 인근 전문 샵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캐니언의 부품이 워낙 성능 좋은 가성비를 보이다 보니 부품을 뜯어서 소위 도축해서 되팔면 자전거 값보다 더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하지만 관부가세, 해외 배송비가 붙으면 저가형 자전거는 굳이 왜 이렇게 사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캐니언은 상급 모델로 갈수록 가성비빨이 포텐 터지는 브랜드니까요. 울티메이트 CF SLX 디스크 9.0, 팀 무비스타, 에어로드 CF SLX 디스크 9.0 SL, 엔듀어런스 CF SLX 디스크 9.0 SL 같은 모델을 원하신다면 직구에 도전해보셔도 좋습니다. 캐니언 역시 코랜든 서커스, 무비스타, 카투사 알페신 같은 정상급 프로팀을 후원하면서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완벽한 기술력과 디자인을 바탕으로 올해의 바이크상, 세계적인 디자인상을 쓸고 다니기로 유명합니다. 수상 경력이 대략 이 정도 됩니다. 스포츠카의 대명사 포르쉐가 있다면 자전거계에서는 스위스 메이드 BMC가 있겠죠. 1986년 미국인 밥 비게로가 영국 자전거 브랜드 라레이 수입 매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라레이 측의 불규칙한 물량 수급과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갑질의 뚜껑이 열려버린 밥 비게로는 1994년 자체 브랜드 BMC를 세웁니다. 이후 2000년에 앤디리스라는 보청기 회사 회장이 BMC를 인수하면서 BMC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호주 출신의 산악자전거 선수였던 카델 에반스는 로드사이클 선수로 전향 후 2011년 첫 경기로 뚜르드 프랑스에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개인 종합 우승의 자리를 차지하였는데 바로 이 영광이 자리에 BMC의 SLC01 모델이 함께 했습니다. 자덕들의 인생 만화 겁쟁이 페달에서 주인공 오노다의 자전거 역시 BMC사의 SLR01 모델이었습니다. 스위스의 기술력, 국가 브랜드 파워, 고도로 발달한 사이클 문화가 지금의 BMC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스위스에는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전거를 타고 일주하는 여행 코스가 있다고도 하네요. 그만큼 자전거 산업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앤디리스라는 걸출한 인물의 훌륭한 경영과 마케팅, 예쁜 디자인까지 어우러져 20년 남짓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자전거 탑 브랜드로 성장했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브랜드명인 BMC의 약자가 비싸서 못사, 씨라던데 사실인가요? 웬만한 모델은 1000만원을 호가하는데 시즌 오프 때 갑자기 반값을 때려버리는 마법이 일어나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아, 이때 못 샀어, 씨. 몇 해 전부터 국내 수입사가 바뀌면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비싸서 못 사, 씨발은 변함 없습니다. 그래도 블랙, 레드, 화이트의 원색 디자인은 자덕들의 마음을 매일 훔치고 있죠. 대표 모델로는 로드바이크 팀머신 SLR01, 타임머신 로드 01, 원스피드, 로드머신 로드 01, 원 엔듀어런스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이클로크로스 챔피언의 브랜드 포커스. 1992년 사이클로크로스 세계 챔피언을 3관왕이나 했던 마이크 클루게가 설립한 회사로 자전거 제조사 더비 사이클 베로케와 파트너십을 맺고 6가지 모델의 MTB를 출시하면서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포커스는 이바이크, 의류, 부품 등 자전거와 관련된 다양한 카테고리를 소화해내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유럽 자덕들 사이에서 인기가 상당합니다. 프로 선수가 세운 브랜드답게 포커스는 기술력으로 승부를 하는데요. 먼저 SSPS라고 불리는 기술은 어떤 사이즈든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프레임을 사이즈별로 설계하는 기술인데요. 이자르코 맥스 디스크 9.9 모델의 경우 7개의 사이즈별로 프레임 크기가 다 다른 걸 보실 수 있죠. 폴드라고 불리는 기술은 상황에 맞는 서스펜션 작동으로 라이딩 시
최고의 재미를 선사해 주는데요. 산악지형을 달리면서 만나는 다양한 노면에 따라 작동하는 서스펜션의 민첩한 핸들링을 보장하는 기술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AG2R 팀을 운영하면서 뚜르 드 프랑스 팀 종합 우승, 개인 성적 2위의 기록을 세웠고, 바이크웨어계의 몽클레어라고 불리우는 영국 사이클 용품 브랜드 라파와 함께 라파 포커스 팀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팀의 자전거, 의류, 선수들까지 자덕들에게는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포커스의 대표 모델로는 이자르코 맥스 디스크 9.9, 이자르코 레이스가 있습니다. 자전거의 케이블을 모두 핸들 안으로 집어넣어 공기 저항을 줄이는 인터널 케이블 루팅 통합 스템 기술이 적용된 하이엔드 레이싱 머신입니다. 이외에도 패럴라인, 마레스 등이 있습니다. 포커스 자전거를 구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수입사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잘 기억해 두셔야겠는데요. 최대 40% 할인된 가격과 헬멧, 슈즈, 고글 등 3종 세트를 세트로 할인 판매하는 3콤보 프로모션도 진행한다고 하니 이와 같은 조건이라면 포커스도 영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TM보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더욱 애착이 가는 브랜드 가성비, 가천리, 바로 첼로입니다. 악기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자전거는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에 처음 전해지기 시작하였는데요. 자전거에 대한 수요는 높아졌지만 자체 제작 기술이 없어 비싼 수입 자전거에 의존해야만 했던 시절, 당시 청년이었던 삼천리 자전거 창업주인 고 김철우 회장은 일본 오사카의 한 철공소에서 자전거 부품 제조 견습공 생활을 하였는데요.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1944년 영등포 인근에서 경성전공을 창립합니다. 1952년 기아산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으로 자전거 제조를 시작하는데요. 참고로 이 기아산업은 기아자동차와 삼천리 자전거의 전신으로 기아자동차와 삼천리가 원래 한 형제였다는 사실 알아두면 유식해 보이겠죠? 1952년 최초의 국산 자전거 3천리호가 탄생합니다. 3천리호의 유래 알고 계시나요? 대한민국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의 거리를 흔히 삼천리라고 부릅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꾸준히 국민자전거로 자리하고 있으며 지금은 블랙캣, 첼로, 아팔란치아, 레스포, GT, 무트 등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조바퀴가 달린 레스포 자전거와 쌀집 자전거로 불리는 짐 자전거, 우리 모두의 추억이죠. 삼천리 첼로는 가격 대비 월등히 좋은 부품 때문에 완차 구입 후 프레임만 고가 브랜드 제품으로 갈아 끼우는 현상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첼로 프레임이 약간 휘청인다는 평도 있는데, 첼로는 국제 사이클 연맹 인증까지 완료된 카본 프레임을 쓰고 있고 정말 전문 프레임 감별사가 아니고서야 자전거를 타는데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요? 첼로는 이러한 개발 노력을 바탕으로 국내 프로 사이클 팀인 금산 인삼 첼로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뚜르드 코리아 종합 우승을 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첼로가 가격 경쟁력이 얼마나 좋냐면 말이죠. 첼로의 최상급 모델 풀카본 로드바이크 엘리엇의 경우 동일 스펙 수입 자전거의 70% 정도 선에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동일한 울테그라 DI2가 장착된 자이언트 프로펠 어드밴스 프로의 경우 정가 기준 530만원, 스페셜라이즈드 타막 프로는 740만원인데요. 첼로는 과연 460만원입니다. 입문급 풀카본 로드바이크 케인의 경우는 시마노 105R7000 그룹셋 3마르코 K 안장이 장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가가 169만원입니다. 동급의 자이언트 TCR 어드밴스2는 정가가 183만원, 그리고 스페셜라이즈드의 타막 스포츠는 240만원인데요. 알루미늄 올라운드 로드바이크 스칼라티는 105급 모델이 완차 기준 약 8.6kg으로 경쟁사 제품 대비 상당히 가벼운데요. 정가는 125만원. 동급 모델인 자이언트 TCR SL1이 최고가 130만원, 스페셜라이즈드 알레 엘리트가 145만원인데 이에 비하면 그야말로 정말 미친 가성비죠. 사실 자전거를 탈 때 감성비냐 가성비냐는 자덕이라면 누구에게나 참 어려운 고민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덜어드리고자 이번 영상도 감성비와 가성비 브랜드로 나눠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의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TM보스도 개인적인 바람이긴 하지만 토속 브랜드인 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또 알고 싶은 자전거 브랜드 스토리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완전 환영합니다. TM보스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나갈게요.